이제 타이틀 그리고 디스크립션 그리고 배송 정책이나 이런 데도 키워드를 조금 넣으시면 아무래도 상위 노출이 되기가 쉬워요. 모든 주얼러 분들이 거기서 다 구매를 하세요. 그럼 되게 크겠네요, 사이트가? 되게 크고 뭐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해외 창업을 하고 싶어서 네. 선생님께 의뢰를 드렸던 이제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사실 프랑스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네. 한 1년 반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사셨죠? 저는 8년 정도 살았어요. 오래 사셨네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해외 취업 같은 것도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살던 곳이 니스여서 네. 사실 좀 제가 원했던 직업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창업을 니스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살긴 너무 좋은데 네. 내가 이제 직장을 구하고 창업을 하긴 너무 힘들죠. 네. 그쵸. 왜냐면 거기가 아무래도 관광 도시다 보니까 네. 좀 관광업은 많은데 저는 사실 의상도 전공했고 하다 보니 너무 일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던 중에 주얼리에 관심도 많고 네. 해서 이런 쪽으로 해외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공방에도 오게 됐고,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네. 이제 한 내년쯤에 다시 돌아갈 예정이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네. 궁금해서 이제 또 선생님한테 의뢰를 드렸습니다. 네. 네, 사실 민정 씨는 저희 공방 수강생분이시고 프랑스에 계셨을 때마다 휴가 때 한 달씩 이제 휴가를 받으시면 한국에 오셔서 금속공예 진짜 열심히 한 달 동안 거의 매일은 아니고 매주 네. 매주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왔었어요. 3번씩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금속공예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또 매주 토요일마다 금속공예를 이제 배우고 계신데 그래서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네. 일단은 해외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판매 경로가 일단은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막 주얼리도 떼가서 팔아보려고 하고 이랬는데 네. 사실 그렇게 한국처럼 뭔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친구들한테 팔고 그냥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알고 계시는 게 근데 계신지. 이제 해외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판매할 수 있는 뭐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뭐 오프라인 샵이나 이런 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네, 사실. 또 프랑스에 네. 가서도 일을 하시면서 투잡으로 하실 네. 계획이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에 시작해야 될 그렇게 것 같아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실 생각이어서 그냥 보통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에찌 아니면 뭐 아마존, 이베이, 뭐 월마트 이런 뭐 그런 쪽이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온라인 플랫폼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엣지 친구들이 쓰는 거 많이 봤는데 네. 사보진 않았거든요. 네. 네, 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더 알려주세요. 에찌는 그나마 이제 뭐 제가 얘기했던 플랫폼 중에서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많이 이제 입점되어 있고 판매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민정 씨가 핸드메이드 주얼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적합한 것 같고 스마트폰으로도 사진을 찍거나 업로드 상품을 업로드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데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지만 에찌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알고리즘 조금 잘 공부해 두시면 판매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요즘에 다 알고리즘이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품의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퀄리티가 있게 사진을 잘 찍어 놓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뭐 판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조금 잘 찍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품을 우리가 이제 10개의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 두세 개 올리거나 뭐 세네 개 이제 제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사진을 올리시는데 사진을 10개를 이제 꽉꽉 채워서 다 올리시는 게 좋고 그 디스크립션 상품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쓰시고 이제 타이틀 그리고 디스크립션 그리고 배송 정책이나 이런 데도 키워드를 조금 넣으시면 아무래도 상위 노출이 되기가 쉬워요. 진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 느낌인데요? 비슷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SE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셔서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사진 넣고 하시는데 다 키워드를 조금 잘 분석해서 넣으시면 노출이 조금 많이 되겠죠. 민정 씨처럼 처음 초보로 판매하신 분들은 노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체 광고가 있어요. 광고를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상위 노출이 조금 되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이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네. 우리가
핸드메이드 만들어 보셔서 아시잖아요. 굉장히 만들기 힘들고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싫잖아요. 너무 맞아요. 힘들게 만들어서 재료비도 많이 들고 너무 자식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걸 싸게 판매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처음에는 조금 가격을 낮춰야 되나? 낮춰서 판매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처음에 판매하시는데 리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상품 가격이 어느 정도 너무 높으면 일반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는 가격대를 조금 마진율을 낮게 해서 가격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세일을 팝업창을 띄우셔서 세일을 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내 구매층이 생기면 그 이후에 조금 가격을 올리더라도 처음에는 가격을 조금 높게 잡지 말고 마진율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긴 제가 소비자여도 네. 아무 리뷰가 없는데 이렇게 막 가격만 비싸면 안 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이제 가격을 또 책정하는 게 되게 좀 힘들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왜냐면은 처음부터 조금 낮게 책정하면 나중에 올리기가 힘든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세일을 하시면 돼요. 원래 아. 가격에서 처음에 이제 오픈 기념 세일에서 뭐 20% 정도 이제 세일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리뷰가 쌓이면 그때 이제 세일을 받고 내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랑 틀리게 그 페이팔 수수료도 내야 되고 엣지 자체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해외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배송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잘 계산해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긴 네. 우리나라는 배송료가 또 싼데 네, 해외 해외는 배송도 진짜 이제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 따라서 이제 보험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귀금속이라 보니 네.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래서 가격을 이제 좀 그렇게 잘 설정해서 SC로 접근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좀 이용하셔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조금 넓혀놓으면 좋죠. 맨날 이렇게 공방에서 배우고 가면은 아. 프랑스에서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네. 하고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네. 또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재료를 사려니까 재료상이 사실 종로상가 가면 우리 네. 금방 사잖아요. 네, 네, 살 곳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제 재료 구매도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태리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도 뭐 실버나 뭐 부자재 이런 것들은 일반인이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뭐 인비테이션 카드 같은 거를 뭐 이제 저는 학교에서 뭐 만들어 주셔서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가서 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툴 같은 공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인비테이션 카드가 없이 그냥 일반 공구상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공구들이 쫙 진열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창고 같은 데 다 들어가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인테리어를 간단한 건 알고 있지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이렇게 그분들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다 구매를 해서 배송을 했는데 그 아까 뭐 보험료도 들고 배송비도 비싸고 그리고 2주 동안 이게 안 오는 거예요. 10분 거리인데. 쿠팡이 최고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장바구니에 다 담아가지고 이제 캡처를 해서 재료상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재료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리오그란데, 미국의 리오그란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사이트여서 이제 전국? 해외? 해외. 세계? 예, 세계? 전국이 아닌데 해외 네. 모든 주얼러 분들이 거기서 다 구매를 하세요. 그럼 되게 크겠네요, 사이트가? 되게 크고 뭐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각 나라에 이제 좋은 툴샵이나 뭐 이런 거 그런 분들이 다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도 되게 좋고 제품이 너무 다양해서 뭐 거기에서 이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주얼리게 아마존이네요. 네, 맞아요. 주얼리게 아마존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고 배송도 조금 되게 정확하게 빨리 오는 편이어서 아마 니스에서는 리오그란데를 이용을 해야겠네요.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그런 네, 방법이 있다니. 네. 그리고 주물 같은 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뭐 만들어서 네. 제작을 하게 되면 사실 한국 공장에 뭔가를 좀 맡기는 게 네. 조그만 일이라도 그게 더 쉬운데 배송이 다 되나요? 요즘에 한국에서 다 해주시나요? 네, 다 배송돼요. 그리고 사실 또 민정 씨는 지금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재료 같은 거를 한국에서 다 구매하셔서 배송 보내셔도 돼요. 아, 그것도 방법이 있군요. 저희 뭐 해외에 계신 분이 이제 뭐 창업을 준비하러 이제 저희 공방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책상부터 공구를 다 구입해서 한국에서 구입해서 배송을 이제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꿀팁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 장식 있죠. 네. 장식이나 뭐 귀걸이 장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거를 많이 구매해 가시면 좋아요. 체인이랑 뭐 이제 이런 부자재, 네. 장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외랑 국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들 조금 많이 구매해서 가져가시면 비용을 절약하시는데.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우리 네. 또 저 프랑스 살 때 네. 네덜란드 아트페어 참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만나지 않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보면서 또 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네. 꿈을 막 키웠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네덜란드 이제 아트페어에 참가했었는데, 그 아트페어는 100명의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내서 이제 그쪽에서 인비테이션을 받고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5일 정도 참가를 했었는데, 민정 씨가 그때 네. 니스에서 암스테르담을 와가지고 이제 우리 만났었죠. 만나서 해외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이제 아트페어도 뭐 핸드메이드 페어도 있고 뭐 그 공예 크래프트 페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디자인 아트페어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참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포트폴리오를 보내서 뭐 그쪽에서 이제 뭐 허가를 받아야지만 참가를 할 수 있고, 뭐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뭐 페어도 있고, 또 우리나라 페어보다는 부스비가 조금 비싸요. 또 그 우리는 숙소, 비행기 뭐 이렇게 좀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맞아요. 페어를 한 번 나가려면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뭐 보통 페어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이제 1년에 한 번도 하는 게 있는데, 프랑스에는 그 메종 오브제 라고 이제 페어가 있어요. 파리에 들어보셨죠? 네네네. 뭐 거기는 약간 이제 리빙 쪽이긴 한데 주얼리도 판매 가능해요. 거기 이제 그렇구나. 참가해 보셔도 좋은 경험일 것 같은데, 그런 해외 아트페어에 나가면 좋은 점이 경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해외 아트페어는 페어 시작하기 전에 뭐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중간중간에 파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친해지겠네요. 친해지고 뭐 친목을 다질 수 있어서, 저희 지금 뭐 공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른 작가, 해외 작가분들의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페어에서 만난 분들이랑 친해져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이제 저희 공방이랑 컨셉이 맞을 것 같은 작가분들의 제품을 셀렉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여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마켓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뭐 디자인 마켓이나 뭐 플리마켓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뭐 S나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시고 부수적으로 뭐 플리마켓이나 디자인 마켓 같은 데서 판매를 하시다가 경험이 쌓이면 그런 해외 아트페어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다 보니 네. 경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네. 선생님 많이 가셨잖아요, 또 아트페어를. 저는 아트페어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뭐 홍콩, 방콕 이런 데는 원석을 구매하러도 또 많이 가서. 근데 진짜 태국에 보니까 주얼리 이런 쇼핑센터 네. 엄청 크고 거기 다 원석밖에 없던데요. 네. 그리고 태국은 이제 태국의 찬타불이라고 해서 루비 사파이어의 유색석의 산지가 있어서 그런 유색석들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저는 사파이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핑크 사파이어, 뭐 오렌지 사파이어 이런 거 많이 구매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큰일이네요. 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요. 뭐 선생님. 마지막으로 더 궁금한 거 있나요? 마지막으로 홍보는 그러면은 한국처럼 해외 창업도 인스타그램 이런 거겠죠? 일단 처음 시작은? 사실은 네. 해외나 우리나라나 비슷해요, 홍보는. 제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내 브랜드의 이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진을 조금 통일성 있게 찍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또 S나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진을 잘 찍어서 여러 군데 이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해외에서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핸드메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 핸드메이드를 더 쳐주니까 네, 아무래도. 왜냐면 오늘 아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재료비랑 뭐 은값이랑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뭐 도금비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비슷비슷하잖아요. 많이 올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핸드메이드 가치를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쳐주기 때문에 디자인 비용이나 내 공임 같은 거를 더 받을 수가 있고 뭐 이제 구매하시는 분도 그거를 조금 인식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유리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품을 이제 빨리빨리 만드셔서 이제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해보시고 경험을 쌓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당장 열심히 네, 해야겠어요. 네. 네. 네, 힘내서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